안녕하십니까, 최진입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한번 세금 지출,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출을 바라봤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세입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당황하지 마시고 감세 정책을 찬성합니다. 아, 진짜냐고요? 네,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세금은요 3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우리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복지국가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3대 세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3대 세금은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자, 어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까요? 한번 맞춰봅니다. 어느 세금, 맞춰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겠습니까? 법인세. 법인세 저도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정말로요, 우리 민물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물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그 시장 중심의 이런 경제학자들이 그 법인세가 예를 들면 70%쯤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기업 누가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네, 법인세 저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지. 어느 정도 수준 올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슨 의욕이 나빠지겠습니까? 사업 의욕이 뭐예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법인세 올리는 거, 법인세 때로는 감세 정책이 저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가 100% 틀리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가 외국 투자도 활발한 경우도 있지만 법인세율을 낮추면 외국 투자가 활발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필요할 때는 법인세 낮춰야 된다는 거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법인세를 일방적으로 낮췄을 때 우리나라 법인세 내는 대부분의 기업은 무슨 기업입니까?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은 대기업이 많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무작정 올렸을 때 그러면 대기업만 손해보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죠. 네,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법인세 낮추는 걸 반대하지 않지만은 법인세를 낮췄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슨 세? 소득세를 낮춰볼까요? 일단 제가 싫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소득세 높이면 정말 싫어요. 이민을 소득세를 높이면요 이민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에이씨 이래 뭐해? 안 해. 이것도 당연히 근로욕이 낮아지죠. 물론 동전의 양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득세요. 실제로 제 소득세를 갖다가 높이고 낮추는데 소득세를 갖다가 예를 들면 낮추겠다 그러는데 저도 사실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안 내는 거 세금입니다. 우리 이거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도 소득세 안 내신 분들은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내는 데서도 거기에 반은 나머지 5분의 1이 다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부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높이면요 빈부격차 완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세를 높여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 90% 할까요?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부가세를 올릴까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부가세를 올리면요 당장 물가가 높아지고 서민이 살 수가 없죠. 물가부터 상승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 의욕도 당연히 뭐예요? 떨어지고 근로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은 이 세금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세금. 그럼요. 우리는 재산세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산의 80%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세를 높여야 됩니다. 토지세는 높이더라도요 아무도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토지세를 높이면 가게가 불리해지나요? 기업이 불리해지나요? 우리나라 GDP가 줍니까? 제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린 거죠. 이건 올리면요 저 이민 갑니다. 우리나라 GDP 남아집니다. 이걸 올리면요 삼성전자가 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하는 협박이 모 일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공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안 가는 이유도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는 갈 수 있습니다. 그죠? GDP 떨어질 수 있죠. 이거 올리면요 GDP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요 올리면 GDP가 떨어집니다. 국내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건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 경기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갈까요, 외국으로? 토지세가 많아집니다. 화가 납니다. 야, 왜 이렇게 토지세를 많이 올리는 거야? 안 되겠어. 응? 강남 땅 팔아! 파는 게 아니라 강남 땅을 들고 갑니다. 난 아틀란티야.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는요, 정확하게는요, 노동에 따른 세금입니다. 네. 이건요, 정확하게 불로소득입니다. 어느 세금으로 가야 될지가 명확한 거죠. 즉,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세금의 논쟁 축에서 소득세, 법인세 문제, 감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하면서 자칫 이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감세 논쟁이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로 가고 있습니다. 둘 다 낮출 것이냐, 하나만 할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나오면서 빈부격차 문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걸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죠. 보유세 실상입니다. 슬픕니다. 네. 대한민국 보유세가 제일 낮습니다. 이건 뭐 미국, 영국, 일본, OECD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제일 낮은 편이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동차 하나 있으나 아파트 한 채나 세금이 똑같은 나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